네,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6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일단은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고 코스피 지수도 1% 이상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과연 6월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이분과 이야기해볼게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머니맵 보면서 지금 종목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3% 정도 올라가면서 6월의 첫날 굉장히 밝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소폭의 상승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미반도체가 13% 정도까지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외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1%, 3% 각각 올라가고 있고요. 2차전지 안에서는 표정이 엇갈리긴 한데 SKC가 4%가 넘게, SK이노베이션 6%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아스코 모멘텀 계속 받아가는 쪽들 많죠. 유한양행이 오늘 12%대 급등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주들도 대표주부터 해서 부품주까지 온기가 퍼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지조사 쪽, 인터넷 관련주, 로봇 일부 종목도 올라가고요. 해운주도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 웹툰주가 좀 특징적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17%나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양하게 종목들 볼만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장 특징주 통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애플 관련주들 먼저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6월 10일이면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가 열립니다. 관련해서 아직까지 모멘텀 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 대응 전략 어떻게 가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 6월 10일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애플이 어느 정도 수준의 발표를 하느냐, 그다음에 신제품에 대한 모멘텀을 얼마나 더해주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BH 기준으로 해당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부터 주가의 반등폭이 작지 않았거든요. 물론 LG노텍은 반등의 폭이 크다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BH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별로면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음 주라서 좀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지켜볼 여유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올인하는 전략은 의미 없다. 왜냐하면 온디바이스 AI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그렇게 좋은 서비스가 나올 가능성은 1%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면 왜냐하면 그게 좋으면은 우리가 돈 들여서 그 데이터 센터 이런 거 왜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는 그 보조적인 기능일 뿐이지 그게 전체적으로 시세를 주도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AI 시장을 주도할 만한 그런 섹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조 정도 장치라면 아마도 그 모멘텀이 급격하게 둔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애플 관련주는 다음 주까지는 지켜보되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시 매수 정도, 그 다음에 다음 주의 상황을 보고 빠른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6월 10일이라서 다음 주까지는 우리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관련주들 BH, LG, 이노텍 조정시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또 회의가 또 나타나고 이벤트가 열리고 나면 세론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빠른 의사결정도 중요하다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뷰 하나 해볼게요. 4월 22일 종목이었는데요. 삼성전기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고가 기준 13% 정도 상승률 나타내고 있죠. IT부터 산업이나 전장까지 여러 곳에서 MLCC 수요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또 저희 볼만한 부분 있을까요? MLCC의 수출이 증가한 건 사실인데요. MLCC 대표주들의 주가는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기의 주가가 반등한 것은 그동안 좋지 않았던 중국 쪽의 매출이 조금 늘어나면서 주가 반등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서 레벨을 더 올리려면 기존에 한 13에서 16만 원 정도의 박스에 정말 오랜 기간 갇혀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돌파하지 못했는데 그걸 돌파하려면 MLCC 좋아진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장 쪽의 진출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좀 더 명확하게 보여야 증권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20만 원권의 목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일단 목표가는 한 18만 원 정도, 그것도 좀 공격적으로 잡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목표가를 가려면 MLCC 개선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판 쪽의 이익이 크게 올라간다든지 확실한 어떤 실적에 있어서의 매출 성장 모멘텀이 보여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그 부분을 기다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다만 신규 매수는 이렇게 좀 조정받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쪽도 신규 매수는 가능해 보인다라는 부분으로 기대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잠금 해제 종목도 하나씩 볼 텐데요. 첫 번째는
5월 한 달 동안 화장품 관련주가 기억에 가장 많이 남잖아요. 근데 6월에도 이게 여전히 살아있는 쪽인 것 같거든요. 한국콜마 보도록 할게요. 화장품 관련주는 신고가, 최고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좋고 앞으로도 기대감이 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한국콜마는 그동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가 뭐 오늘 보고서를 포함해서 최근 보고서에서 이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중이죠. 네. 다른 종목군들은 이미 올린 실적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국콜마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그동안 좀 보수적으로 보던 부분을 바꾸고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준비된 그림 보시면 매출 총이익이 크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거죠. 물론 판매 관리비는 추가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Q의 성장 자체가 비용의 증가를 충분히 커버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한 20%가량의 이익 성장을 현재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외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Q의 증가로 인한 실적 기대가 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뭐 그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주가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지 않았나.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이익이 상향되었을 경우에 이 종목의 전체적인 지금 뭐 밸류에이션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차트로 봤을 때는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제 또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상승룸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큰 게 이 북미 쪽에서는 글로벌 스킨케어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지금 뭐 우리나라 제품들, 근데 이 전체적인 미국 소비의 최근 트렌드를 보시면 핵심은 중저가예요. 네. 그래서 비싼 제품들, 뭐 초고가 제품은 여전히 뭐 유지가 되겠지만 그 애매한 가격대에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물음표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미국 시장에서도 뭐 갭의 반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월마트의 반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소비 핵심 포인트는 중저가, 중산층도 중저가를 사고 있다. 이런 중저가 제품들의 확산이 한세실업이나 이런 종목군들의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살펴보시면 국내 ODM과 상관없이 인호인이나 중국이나 연후의 실적도 전반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익의 개선과 마진율의 개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올해 가장 가파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5년도의 실적은 지금 추정하는 건 제가 보기에 좀 오버액션 같고요. 어쨌든 올해 기준으로 작년 대비해서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이런 양상들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연간 실적은 내년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는 작년 대비 드라마틱하게 올라온다. 그런데 이게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좀 가파른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러한 기대감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 대한 부담은 없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주가가 올라와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뭐 오늘도 뭐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지금 밸류의 상승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움직였던 저 밸류 상단의 움직임보다는 꽤 낮은 수준.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25배, 20배 정도의 밴드에서 움직였다가 지금은 뭐 10배, 15배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화장품에 적어도 뭐 대장주 혹은 대장주 영역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라면 지금의 성장 속도와 외형 성장의 그 단계로 봤을 때는 PR 20배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증권의 리포트에서는 EPS를 4,000원대로 올리면서 목표가를 8만 원으로 제시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한 10개 정도의 최근 리포트들을 쭉 살펴봐서 EPS 평균을 내보면 한 뭐 3,400원, 3,500원 정도의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증권사의 의견만 적용하기보다는 일정 부분의 다른 조금은 뭐 중립적 혹은 좋게 보고 있지만 여기보단 좀 낮게 보고 있는 여러 회사들의 평균치를 내봤을 때 목표가는 제가 보기에는 뭐 7만 원 정도 내외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일단은 그 정도까지의 반등. 그런데 만약에 2분기에 실적이 더 이상 폭발한다면 핵심 포인트는 가격이 아니라 PR 20배라는 거죠. 그래서 PR 20배 정도까지의 반등을 일단 고려해보고 제가 지금 보기에는 7만 원 정도로 보고 있지만 실적 예상보다 더 올라온다면 앞으로 더 높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7만 원 내외 정도 목표 주가는 7만 4천 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앞으로 저희가 또 실적에 따라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이버입니다. 오늘 일단 네이버도 올라가고 있어요. 웹툰 엔터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5월 31일에 증권신고서 제출하면서 뭐 이르면 7월에 상장할 거다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웹툰 일단 엔터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이게 뭔가 엄청난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웹툰도 하나의 대중문화의 축이 되기도 했고요. 기업 가치 뭐 5조 원 될 거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많이 기대해도 괜찮은 부분일까요? 일단 뭐 상장 가격이 얼마나 될지, 그다음에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이 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지금 포스트 밸류가 한 뭐 23억 정도, 23억 달러 정도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3조 원 정도인데 이게 상장하면서 이제 더 가격이 네.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한 4조에서 5조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포스트 밸류가 이렇다라는 것이고, 지금 웹툰의 전체적인 어떤 추이, 그러니까 매출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꾸준하게, 느린 속도지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웹툰 시장에서는 과거 애니메이션을 뭐 일본이 그립을 잡았던 것과는 달리 분명히 우리나라의 그 카카오와 네이버가 잡아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원소스 멀티 유즈로 가면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긍정적인 요소를 100%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게 웹툰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소스 멀티 유즈이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산업인데, 워낙에 네이버에서는 웹툰 말고도 다양한 또 산업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장에 있어서 뭔가 변수가 될 만한 이슈도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 네이버가 지금 실적이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다 좋았지 않습니까? 네. 시장 예상보다 대거 좋았는데 주가가 계속 멈칫거리고 있고, 최근에 신저가를 보인 핵심 포인트는 결국 라인을 어떻게 될 것인가, 라인이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잖아요. 근데 지금 웹툰의 전체적인 그 지배 구조를 보시더라도 그 중간쯤에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쨌든 라인을 중심으로 한 일본 법인이 여기도 껴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 상장하는 것 자체는 뭐 크게 뭐 변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이 중간에 끼어있는 이 라인 관련 물량에 대해서는 웹툰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어떻게 또 관리될 거냐의 문제는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만약에 이 호재가 그 라인야후 문제가 없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더 반영됐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웹툰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서 또 네이버의 반등은 최근 주가 하락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핵심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할인 요소가 확실하게 정리되기 이전까지는 호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은 제한적인 반등 요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네이버 웹툰 상장 관련해서는 사실 웹툰 중소형주가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오늘 Y랩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것만 봤을 때는 차라리 웹툰 쪽을 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저가 기록했던 네이버를 우리가 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실하게 정치적인 이슈까지 결부되면서 방향성을 알 수 없는 그 지표 때문에 주가가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냐? PB 거의 1배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 소위 성장주라고 하는 기업이 PB 1배까지 떨어졌으면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 라인 야후를 전체적으로 뺏겼을 때 그 5천만이 넘는 MAU를 뺏어간다라는 것과 자회사로 있는 태국이나 대만과 연관되어 있는 글로벌 법인도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자체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당장 반등은 어려운 건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시계열을 길게 놓고 봤을 때 이 종목에 올해 보수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EPS가 10,000원인데, 성장주라고 하면 보통 한 25배 정도 플랫폼 기업들의 여러 가지 할인 요소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25배 정도의 그 PR은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연내 이런 이슈들은 처리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목표가 25만 원을 제시하고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정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설사
라인야후의 일정 부분을 뺏긴다고 하더라도 네이버가 그렇게 저평가될 만한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라인야후를 어떻게 분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결론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PER 25배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등 가능하다라는 거 염두에 봤을 때 25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설정 가능하고요. 라인 관련한 이슈 또 추가된다면 저희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잠금 해제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